안녕하세요. 은퇴부동산연구소의 노초로 소장입니다. 앞으로 거두절미 부동산 Q&A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부동산의 이슈에 대해서, 궁금증에 대해서 형식이나 지나친 어떤 격식을 갖추지 않고 함께 정보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시간이 날 때마다 제가 은퇴부동산연구소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지만 강동구에서 청년 공인중개사무소도 함께 겸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고객들을 대면으로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거기서 얻어지는 궁금증 또는 거기서 얻어지는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또는 정보를 공유하고 싶은 게 있을 때마다 여러분과 함께 정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 좀 딱딱하긴 할 거예요. 그런데 계속 제가 살을 붙여나갈 건데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5가지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5가지 변수라고 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 움직이는 변수가 무지하게 많겠죠. 그런데 이제 왜 이거를 하냐면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질문이 뭐냐면 부동산 시장이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입니다.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 어떻게 보냐. 그런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모든 가격 전망을 할 때는 가격이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라고 했을 때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말하게 되죠. 수요 공급에 따라서 말하게 됩니다. 부동산에 있어서 공급은 지금 공급하겠다고 해서 바로 만들어지진 않아요. 격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택 인허가 실적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준공 실적, 즉 입주 물량, 올해 얼마나 많은 물량이 입주를 하느냐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요자와 공급자의 관점에서 특히 이제 입주 물량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을 기준으로 시장을 예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급 물량이 많다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겠죠. 공급량이 적다면 가격이 오를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항상 준공 설정, 입주 물량 또는 건설 인허가 실적 같은 것은 통계를 우리가 항상 국토교통 통계누리 이런 것에 들어가 보시면 알 수 있고, 이러한 수요 공급에 대한 기사들은 수시로 우리 시장을 평가할 때 사용되는 기준이 됩니다. 두 번째로 금리 변수가 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서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릴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게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도 좋았지만 생각보다 좋은 호황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으면서 선제적으로 미국도 금리를 내리면서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올릴 거라는 어떤 예측이 많았지만 결국엔 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금리까지 올리면 부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금리 변수를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기준금리 추이라든지 대출금리, 가계부채 같은 것에 매우 관심을 기울이는 겁니다. 대부분이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대출을 이용해서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것이 투자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금리 추이를 반드시 살펴봐라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정책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표적으로 2017년도에 파리 부동산 대책이 있었고 2018년도에 9.13 대책 이런 것들이 있죠. 부동산 정책은 단기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부동산 세금, 대출 규제, 재건축이라든지 청약제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귀를 기울여서 들으셔야 되는데, 무엇보다 새로운 정책이 나오면 신문을 통해서 한번 걸러진 자료를 듣기보다는 국토교통부나 기획재정부에 이 정책 원본을 항상 올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그대로를 다운 받으셔가지고 직접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확인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 네 번째 변수로는 경기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선언했죠. 부동산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해서 전체적인 국내 경기를 끌어올리지는 않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과거의 보수 정권에서는 부동산 경기, 건설 경기를 인위적으로 띄워서 전체적으로 경기를 띄우려고 했지만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경기라는 변수가 미친 영향이 큽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 부동산만 일방적으로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드러나는 건데, 제조업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뭐 울산이라든지 뭐 거제, 뭐 이런 창원 이런 지역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부동산 경기도 같이 연동돼서 안 좋아지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변수를 반드시 따져보라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물음표를 해놨는데, 부동산 이런 어떤 설문조사 한번 참여해 보신 분들 계십니까? 경제성 앞으로 부동산이 올 것 같습니까? 떨어질 것 같습니까? 이런 얘기를 항상 물어본다는 거죠. 바로 그걸 뭐냐면 부동산 시장 심리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토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매달 부동산 시장 소비 심리 지수라는 것을 발표하는데,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면 파란색으로 표현해요. 근데 부동산 시장이 아주 뜨거울 것 같다면 빨간색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색채가 이렇게 점점점 바뀌는 거죠. 그래서 심리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 오를 것 같아.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오를 것 같아. 사야 될 것 같아. 뭐 이러면 그게 닭이 문제냐 달걀이 문제냐의 문제처럼,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이 오른다고 생각하면 선제적으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국토연구에서 발표하는, 아마 국민은행에서도 발표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심리지수, 부동산 심리에 대한 측면도 반드시 유념해 두시면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겠다.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는 5가지, 수요 공급의 원리와 금리와 부동산 정책과 그 다음에 전반적인 국내 경기, 뭐 해외 경기까지 우리가 살펴보기엔 너무 크잖아요. 국내 이슈지 않습니까? 국내 이슈인데 물론 해외 경기가 국내 경기에 영향을 미치고 그로써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겠죠. 그렇지만 대부분 부동산 국내 경기, 그래서 향후의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될지, 고용 동향이 어떻게 될지, 제조업 동향이 어떻게 될지 살펴보시는 노력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심리지수까지 살펴보시면서 이 5가지 변수를 종합적으로 내가 판단했을 때 부동산 시장이 좋아질 것 같다,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예측들을 직접 본인의 언어로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부동산 가격 5대 변수라는 제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좋은 주제로 계속 만나볼 건데요. 주제는 제한 없이 계속 할 겁니다. 거두절미 부동산 Q&A, 문태부동산연구소, 그 다음에 저 개인적으로는 또 청년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좋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